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청 인터넷 수능 방송의 저는 이만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3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르에 대한, 각각의 전형에 대한 강의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시리즈에 이어서 강의를 드릴 겁니다. 오늘은 2023 학년도 입시에 대한 모든 것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전반적인 방향성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기고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제는 뭐 지겨우시죠? 근데 지겨워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입시의 흐름이 어떠하냐. 왜냐하면 이제 입시라는 것도 일종의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을 익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정부에서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가. 왜냐하면 이게 약간 입시 영향을 미치거든요. 세 번째는 2023 입시를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거냐. 특히 문이과 통합수능에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짤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은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자세한 것들은 이제 나누어서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입시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으면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 작년도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 보시면 작년에 불수능이었죠. 불수능 내지는 마그마 수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있었다. 즉 상하 위아래가 명쾌하게 나눠졌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신의 위력이 굉장히 올라갔다. 특히 수시 모집에서 내신의 위력이 매우 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입니다. 선택 과목별 유불리가 너무나 막연해. 완전히 확연했다. 다시 말하면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기하의 차이가 너무 큰 바람에 3점 차이거든요. 거기에서 당락이 엇갈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도 그럴 것 같은데 작년도에 가장 큰 화두가 바로 문과 침공. 이과 수험생들이 문과로 대거 몰려가서 좋은 대학인 경우는 굉장히 많은 비율이, 그러니까 이따가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60~70%가 문과에 이과생들이 오는 일이 벌어졌다. 근데 이것은 이걸 지금 제가 왜 정리하냐면 올해도 이 양상은 거의 똑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바뀌었어도 거의 똑같은 양상을 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사교육업체의 모의 지원이 상당히 위력을 발휘했는데, 왜냐면 누구나 다 했으니까요. 했는데 문제는 이 사교육 모의 지원이 잘 안 맞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할 수밖에 없는데 하고 나서 학과를 바꾸다 보니까 원래 했던 것들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도 문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교육업체 모의 지원을 안 할 수는 없는데 하자니 안 맞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참 뜨거운 감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보니까 이른바 스나이퍼, 지르는 수험생이 많아요. 성적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르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왔죠. 광탈하거나 아니면 얼토당토한 성적으로 붙기도 하는 일이 벌어서 입시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그것이 지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지원도 빈익빈 부익부에 있다. 다시 말하면 많이 몰리는 데가 왕창 몰리고 안 말리는 대학은 몰리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그 다음에 그게 나오지만 의학학 계열에 대한 인기는 정말 어마어마했다. 특히 여학생들이 수도권 약대에 가면서 지방의 치대나 한의대를 안 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완전히 성적들이 왔다 갔다 했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 약대가 지방대 의대와 비슷한 일이 작년에 벌어졌고, 또 여기 지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강남에 있는 친구들, 소위 사교육 버블 지역에 있는 수험생들이 작년에 상당히 좋은 대학을 많이 가는, 정시도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작년에 벌어졌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전과를 염두에 두고 아무 과에나 들어간, 다시 말하면 학과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브랜드를 보고 들어간 친구들이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추가 합격률, 충원율이 지 멋대로였다. 해마다 거의 균등한 비율을 보이던 추가 합격률이
올해는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모 대학의 원서를 써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추합에 되겠지라고 했는데 추합 근처에도 못 간 일이 작년에 비일비재했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작년도 입시에 대한 리뷰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제가 왜 강조하냐면 이 상황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왜?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대로 올해도 이어질 것이니까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줘야 되겠다.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소위 문과 침공 얘기 나오는 것입니다. 문과 쪽으로 이과 애들이 와장창 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과 친구들은 약간 기분이 좋았던 것이고 문과 친구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인데 이러한 일이 올해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심지어 성균관대학 같은 대학교는 변환 표현 점수를 사탐을 높게 함으로써 이과생들이 오는 걸 막았습니다. 근데 어떤 대학은 권장을 했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과생들의 거의 반에서 한 60, 70%까지도 이과생들이 차지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올해도 똑같은 양상을 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과 여러분들은 정말 후끈달아도 공부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일을 올해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문과잖아요. 이제 들어가서 정신 차린 거죠. 그러니까 명문대학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문과예요. 당장 뭐가 염두에 옵니까? 취업률. 그죠? 이거 취업 안 되겠네? 에이, 안 되겠다. 나 다시 이과로 갈래. 라는 친구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요거 봐라. 내가 문과로 가니까 대학이 하나 업그레이드 됐다. 야, 또 다른 대학 하나 더 업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반수생들이 올해 늘 것이다. 그러니까 반수생들의 위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올해는요. 그러면 누가 제일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까? 예, 문과에다가 재학생들은 이과생한테 치고 반수생한테 치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문과 재학생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일이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3월과 4월에 보셨잖아요. 3, 4월에 미적분 비율이 확 는 거 보셨잖아요. 그만큼 우리 수험생들은 약삭 빠르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즘에 학교가 어떠냐는 건데 일부 고등학교는 학점제가 도입됐고요. 그다음에 자사고, 특목고 경쟁이 좀 올라갔습니다. 선택 과목 유불리 계속되고요.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공부 안 하는 경향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입 정보의 전달은 온라인으로 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엊그제 제가 성균관대학교 오프라인 설명회 가보니까 한 3,00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프라인도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와 안 하는 친구들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대입은 어떨 거냐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올해를 예상해 보는 건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앞에서 말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거 올해 입시 우리가 확인해 봤죠. 요게 그대로 올 거예요. 나중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심화될 수도 있어요. 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2023 입시를 한번 예상해 보면 예, 수능의 영향력은 점점 강해집니다. 수능의 위력은 커져요. 정시 모집 늘었죠. 문제가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수능 잘하는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내신도 강해집니다. 왜? 각 대학교가 지역인재 전형 늘렸죠. 학교장 추천 늘렸죠. 그거 전부 다 내신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양 날개, 수능과 내신의 위력이 동시에 올라가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교가 논술고사입니다. 논술고사는 인원수가 줄었습니다만은 명문대학은 다 보잖아요. 심지어 수능 최저를 안 보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논술의 위력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학생부 비교과는 약화되면서 학종은 교과 정성평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성평가는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교과는 정량평가예요. 무슨 얘기냐면 학생부 종합진영이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 쪽으로 옮겨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학종도 내신 좋은 친구들이 유리해지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교과가 빵빵하면 좋은 대학 갔는데 지금은 비교과가 아무리 좋아도
내신이 떨어지면 못 가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수능과 내신의 양 날개를 잘하지 않으면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학종도 이 선택 과목이 중요해져서 선택 과목도 사실은 근데 이건 여러분이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짜는 거거든요. 커리큘럼을 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전공과 연관된 내용을 골라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요. 일부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준을 바꿨잖아요. 평가 요소를 바꿨다고요. 옛날에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전공적 합성 이런 거에서 뭐 공동체 역량 이런 걸로 바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 과목이 매우 중요해졌고요. 당연히 각 학교의 교육 과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생부에서 볼 게 없는 거죠. 이제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없다 보니까 오로지 사정관 선생님들이 뭐에 집중한다? 예, 세특에 집중한다. 제가 세특에 얼마나 노이로제가 걸렸냐면 저희 집 아파트에 전광판 광고가 있어요. 거기에 세탁 특공대라고 하는 그 업체가 있더라고요. 세탁 특공대. 근데 거기서 이제는 세탁하지 마시고 세특하세요라고 써 있는데 그 세특이 세탁 특공의 세특인데 저한테는 세상유럽부의 세특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노이로제요. 완전히 세특. 근데 그 세특이 점점 중요해졌다. 근데 문제는 사정관 선생님들이요. 세특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세특과 내신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세특이 아무리 잘 써 있어도 내신 등급이 엉망이면 그 세특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특은 내신에서 온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블라인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이름을 가리죠. 가리다 보니까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사정관 선생님들이 몰라요. 이 학교가 강남에 있는 학교인지 강북에 있는 학교인지 도심지 학교인지 시골 학교인지 수도권인지 지방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후광 효과, 어떤 학교의 다시 말하면 뭐 숙명여고다, 경기여고다, 경기고등학교다, 강남에 있는 학교는 내신 받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정관들이 알 기회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약간 강남 애들이 손해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물론 모든 고등학교가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국형 자사고는 보면 눈에 띄죠. 아 이거 민사고구나. 이건 알거든요. 하지만 그 외 학교들은 알기가 어려워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정도만 들어봐도 아 올해 입시가 어떻게 전개되겠다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실력이 중시가 되고 수능은 어려워지고 내신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다 하지 않으면 올해 입시는 크게 낭패보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아까 본 거죠. 반수의 경향, 반수할래 말래라고 나오는데 대부분 올해 반수생들이 지금도 반수생들이 준비하고 있고 6월 모의평가부터 반수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수생들은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한번 커리큘럼을 다 겪은 것이죠. 그런데다가 대학을 다녀봤으니까 다시 공부했다는 그 마음의 절실함이 있죠. 또 철도 들었죠. 여러분 반수생들이 무서운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근데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궁금함을 백날 가져봐야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게 저는요 이걸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이거 눈으로 한번 보시는데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적어도 고3은 적어도 수험생은 일주일 어떻게 보내느냐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보내고 숨 쉬는 시간 빼고는 공부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은 잘 만큼 자지만 일찍 깨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아침에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쨌든 월화수목 금금으로 살도록 하시고 자 이게 궁금한 건데요. 정시확대 이제 됐습니다. 많이 늘었죠. 블라인드 효과 있습니다. 진로선택 과목 중요도. 진로선택 과목은 뭐로 나옵니까? A, B, C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도가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하지만 올해 교육부에서 그런 걸 했거든요. 뭐랬냐면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건 이제 대학에다가 몇 억씩 주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중요하게 반영한 대학교에 대해서 교육부가 돈을 주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 대학교가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비중을
은근히 높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로 선택 과목 이거 ABC로 나오니까 허당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자기소개서가 상당수 대학이 폐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거야 나쁜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는 도움된다. 어떤 친구는 나쁘다. 제가 보기엔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변명할 기회, 뭔가 여러분을 소구할 기회, 어필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대신 아직 남아있는 대학교도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면 마음껏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거 쓰느라고 수능 준비를 안 하면 말짱 도루묵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특이 정말 중요한 거 중요합니다. 학종 평가 요소가 변경된데 이건 5개 대학입니다. 건대 뭐 이런 대학인데 근데 다른 대학도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가요 올해부터 교과 정성평가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명의 수험생을 2명의 선생님이 평가하는 ABC로 평가하는데 근데 이거는요 일반이 있고 지역균형이 있거든요. 지역균형에서는 이 교과 성적의 위력이 클 거예요. 근데 일반 전형은 수능으로 1단계를 자르기 때문에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학종은 무엇으로 뽑는가? 이 학종도 점점 성적이 중요해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는 어땠냐? 최저가 많이 없어진 대학도 있고요. 최저를 많이 낮추었죠. 낮췄는데 아직도 덜 낮춘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문과는 좀 더 낮춰야 되는데 안 낮춘 대학들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여러분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하니까 뭐가 있느냐? 정책이 바뀌겠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고가 된 건데요. 올해 고3은요,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 고3은 바뀌는 게 거의 없다. 그죠? 바뀌는 게 거의 없어. 그냥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간다. 이겁니다. 물론 이거는 혹시 이 가운데 동생들이 있을까봐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 별로 바뀌는 게 없습니다. 현재 예고된 대입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로 갈지 바뀔지는 아직은 모르죠. 왜냐하면 새로운 교육부 장관이 와서 바꾼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예고가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후보 시절에 미디어에 답했던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은 뭐 우리랑 관계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여기 쭉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게 중요하네요. 수능 초고난도 문제. 초고난도 문제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뭐라 그래? 킬러 문제. 아까 제가 오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물이 영어로 뭐냐고 나와요. 물. 물 영어로 뭔지 아세요? 선생님? 이건 물 영어로 워터 셀프래요. 안 웃게? 라디오 들을 때 물은 셀프래 영어로. 옛날에 저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죠? 영화에서 그 오렌지인가요? 뭐죠? 오렌지 영어로 하면 선키스트? 그랬다고. 이 편집해야 되겠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초고난도 문제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께서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문제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요. 나머지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가져와야죠.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가 얘기했던 내용 가운데에서는 초고난도 킬러 문항은 내지 않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이제 올해 입시에 대한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서울대 교육지책을 짜내다. 서울대가요. 정시를 들렸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공부를 하긴 하는데 서울대 갈 정도의 애들이면 학교 수업을 잘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그냥 엎드려 자는 거죠. 그리고 밤에 학원서 공부하고 그게 서울대는 염려가 됐던지 정시 모집에 서울대가 교과를 집어넣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교과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ABC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평가해서 점수를 주는데 근데 평가 기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과목 이수, 교과 성취도,
학습 수행 내용 등등인데 이게 서울대를 갈 정도의 아이들이면은 C가 나올까요? 아마 A 아니면 B지 않을까요? 그죠? C가 나온다는 건 사실 거의 인간 말종 정도가 돼야 C가 나올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교과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인 경우는 그래도 이 교과 위력이 클 거지만 일반 전형인 경우는 사실은 수능으로 1단계를 잘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력이 클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입시라고 하는 것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니죠. 소수점 셋째 자리에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에서 끊기 때문에 0.01, 0.02가 중요하니까 내신도 철저히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수능이요. 수능이 80점, 60점밖에 안 되니까 정내. 그게 아니고 총점에서 점수의 5점이면 5점 차이가 그대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력이 커요. 결국 서울대 입시는 정시문 교과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수능의 위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아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서울대 같은 서울대 홈페이지에 가면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얘기를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제가 늘 이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딱 보면 학교를 안다. 어떻게 딱 보고 알겠어요? 오래 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블라인드 효과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이들은 조금 불리한 면이 있고 지방 아이들은 조금 유리한 면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아무래도 세특을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또 어떤 학교 이름을 가려다 보니까 아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적인 수치의 의존도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수치라는 건 뭐예요? 예, 내신 등급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라인드가 되면서 내신 등급의 위력이 더 높아졌다. 우리는 사정관인데 내신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확연히 구별이 가능한 특목고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자사고와 일반고의 교육과정상의 차이점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일반고 중에서 내신 받기 어려운 고등학교, 자사고들에서 내신 받기 어려운 학교들에 대해서 약간의 피해가 갈 수도 있었다는 내용을 사정관들이, 이거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사정관들이 한 얘기를 제가 캡처해 온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학교 배경에 대한 후광 차단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결국 교육과정의 편성이 중요했다는 내용은 나와 있고요. 또 이게 있네요. 일부 광역자사고는 일반고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약간 블라인드 평가에서 광역자사고들은 피해를 봤다. 서울에도 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광역자사고 여러분들은 아, 내가 블라인드 평가에서 분리할 수 있겠다는 것을 마음에 알고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등등 쭉 나오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면접 평가를 통한 검증이 중요해졌다.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면접이요, 비대면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는 면접이 대면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비대면일 때하고 대면일 때하고는 중요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올해 코비드-19이 지나가서 겨울에 만약에 면접이 비대면으로 바뀌게 그러니까 대면으로 바뀌게 되면 비대면 때보다는 면접 위력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서류, 여러분의 세탁 내용을 면접관들이 면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올해 5개 대학이 학종 평가 요소를 연구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요, 꿈이 바뀌었는데요. 꿈이 바뀌었으면 선택 과목도 바뀌어야 되는데 선택 과목 학교에서 안 바꿔주니까 어떻게 해요? 꿈 바뀌면 학종에서 분리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나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정관들이 연구를 통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를 했죠.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학종을 정말 잘한다고 하는 5개 대학이 모여서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밝혔는데 그동안에 나와있던 기준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학업 역량, 경험력합성, 인성, 요거 발전 4개인데 이걸 해보니까
지나치게 전공적합성을 너무나 좁게 평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 이것을 뭘로 바꾸느냐? 예, 학업 역량은 그냥 두지만 전공적합성을 뭘로? 예, 진로 역량.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우물을 파는 수험생을 훌륭하다고 봤지만 지금은 여러 우물을 파도 상관이 없다. 고등학교 때는 여기저기 다양한 진로 체험을 통해서 뭔가를 확보해도 괜찮다는 내용을 대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뭘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 진로 역량으로,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합쳐가지고 공동체 역량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딱 정리가 되는 거야. 아, 고등학교 때는 어떤 한 우물을 파도 되겠지만 다양한 진로 탐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도 나쁘지 않구나. 즉 우리가 뭘 알아두냐면 이런 거죠. 고등학교 때는 꿈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제가 한번 표로 정리해 봅니다. 이것이 세 개의 표를 정리해 봅니다. 제일 먼저 학업 역량입니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 성취 기준이나 학업 발전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학년별 추이는 어떠한가 등등 필요한 교과목. 다시 말하면 시험을 잘 봤느냐 그 얘기입니다. 1번은. 그럼 2번은 뭐냐? 학업태도.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수업 시간에 교사의 말에 따라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1번 시험 잘 봤니? 2번 너 수업 잘 듣니? 그거예요. 3번은 뭐냐?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탐구하느냐. 즉, 너 혼자 스스로 남이 시켜서 하니 혼자 알아서 하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은요 3개입니다. 하나, 너 시험 잘 봤니? 둘째, 수업은 잘 듣고. 셋째, 너 남이 시켜서 가나 스스로 공부하고 있지? 그 3가지. 그러니까 스스로 남 시켜서 안 하고 스스로가 공부하면서 시험 잘 보고 수업 시간에 잘 들으면 학종에서는 학업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매력 있는 단어는 바로 자기주도적, 자발적 탐구활동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공부하는 것을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은 내가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해서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시험을 잘 보면 학업 역량은 그대로 우리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다음 2번째,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은 자 1번, 내가 어떤 전공을 택했으면 그 전공과 연관된 과목을 들으려고 내가 만약에 공과대학에 간다고 하면 어렵지만 물리학 2를 들으려는 그 노력을 했느냐. 그것이 1번이고요. 2번, 그래서 그 과목을 선택해서 너 시험 잘 봤니? 네가 가려는 전공과 연관된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목을 시험 봐서 잘 봤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그대 한 가지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부를 했니?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어떤 걸 정했으면 그걸 위해서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진로를 탐색해 봤니? 관심 분야, 흥미 분야. 근데 이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고1 때는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사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고2 때 되니까, 의사 피도 봐야 되고 싫어. 그래서 난 엔지니어. 그럼 고2 때는 엔지니어와 연관된 진로를 탐색했으면 좋은 겁니다. 고3 때 가니까 엔지니어, 난 강아지가 좋아. 그래서 뭔가 동물생명, 동물의학과에 갈래. 그러면 강아지 공부를 하면 좋은 겁니다. 꿈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진로 역량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선택과 성적입니다. 학종도 누가 뭐라고 해도 성적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요 책이 내용입니다. 학생부 종합진영 공통평가요소의 항목 개선. 이게 각 대학교, 요 5개 대학교의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인터넷 가도 있고요.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3번째 역량은 공동체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과 인성을 합친 것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협업. 대통령은 협치, 협업, 협동, 그죠? 공동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협업입니다. 이 순서도요, 이게 그냥 대충, 협업, 나눔과 배려, 성실성, 규칙, 리더십, 이거
대충 한 게 아니고 이게 위에서부터 중요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추구하는 인간형은 바로 협동의 인간형입니다. 뭔가 같이 하는 인간형이에요. 협업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이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키포인트만 집어넣을게요. 시험 잘 봤니?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있고 공부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 과목을 공부해서 시험은 잘 봤지. 그죠? 그리고 다양한 진로 탐색을 했지. 근데 너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야. 남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협동정신이 필요해. 그걸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야. 너 다 갖추었니? 그럼 너는 합격이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빨리빨리 볼게요. 작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신 학생부, 정시는 수능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정시 모집이 늘었긴 했지만 다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비율이, 아무래도 지방 쪽은 수시 모집이 많고요. 서울 쪽은 정시 모집의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 숫자는 우리가 변할 것, 이건 최종 요강이 나오면 변할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보셔도 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학년도도 나누어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은요, 수시의 교과를 안 뽑으면 애들을 뽑을 수가 없어요. 지금의 지방대학은 선발하는 게 아니라 모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뽑네요. 보시면 종합이 늘었죠. 그죠? 왜냐면 종합이 아니면 못 뽑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교과도 약간 늘었다. 이런 내용. 대신 수능이요. 오히려 수능 정시 모집이 줄었잖아요. 이건 지방이 줄어서 그래요. 예,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보면 수도권은 아무래도 수능 위주가 많아요. 그런데 비수도권은 수능 위주가 수도권보다는 적다. 왜? 지방은 교과 내신이 아니면 학생들을 뽑기가 어렵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학교들 보니까 올해 3, 4월에 보니까 미적분 기하가 많더라고요. 거의 40%를 넘어갑니다. 이건 아마 반수생들이 들어오면 더 늘 것 같습니다. 근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미 선택 과목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나 미적 해볼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바꾸려면 미리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든 대학들. 그러니까 이과생의 수학을 못하면 확통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순간에 이런 대학들은 못 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집인원별 이거는 일정입니다. 일정은 그때그때 가서 대학마다 조금 다르기도 한데 어쨌든 한번 좀 확인해 보죠.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기서 충원 합격, 추가 합격에 붙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가는 거. 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예비 7번 받았는데 나까지 붙었을 때 끝나는 거 제일 해피한 거죠. 물론 그 한 2달 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내겠지만 그 눈물은 값진 눈물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요거는 정시 모집이 는다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들 정시 모집 40%씩 다 늘었습니다. 근데 여기 서울시립대학이 제일 많이 늘었죠. 45.9. 근데 저거는 수시 2월까지 판단하면 거의 50% 가까이 정시에 뽑는 건데 저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나라에서 뽑으라니까 그렇게 뽑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볼 내용은 요게 가장 골치 아픈 거예요. 문이과 통합 수능입니다. 수학의 예입니다. 확통, 미적, 기하.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요 각각의 선택 과목 집단들이 공통 과목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그 성적을 가지고 이거를 조정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미적, 기하, 확통이 있으면 미적하는 친구들이 공통 과목을 제일 잘 볼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을 잘 본 친구들이 점수가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조정 점수인데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한 확통은 언제까지 분리할 거예요? 2027년까지 분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말로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평가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공부할 분량이 많고 어려운 과목을 공부한 친구들한테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적분이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확통에 비해서 한 2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공부한 친구들에게 이점을 주는 것이 이 조정 점수의 예인데, 근데 확통한 친구들이 볼 때는 불합리한 거죠. 미적한 친구들이 볼 때는 합리적인 거죠. 왜? 이해 충돌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려운 과목한 친구들에게 점수를 좀 더 주는 게 이 조정 점수의 의미입니다. 이건 당연히 미적이나 언어와 매체란 친구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또 하나 정리해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똑같은 선택 과목을 가졌어도 어떤 친구는 선택 과목을 잘 보는 친구도 있고 공통 과목을 잘 보는 친구도 있겠죠. 그럴 때 공통 과목을 잘 보는 친구가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점수 조정 제도의 하나의 그 메커니즘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예. 공통 과목을 공부하는데 시간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적이나 확률 같은 게 기하보다는 수학 1, 2를 공부하는데 시간 투자를 더 해야 돼. 그래야지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어도 언어와 매체나 화법의 작문에 투자하기보다는 독서와 문학 쪽에다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게 성적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골치 아플까봐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선택 과목 원점수,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원점수 평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1, 2, 3번이 높고 4, 5가 낮을수록 선택 과목 조정 점수는 잘 나온다. 근데 이런 거 다 골치 아파. 그냥 시험 잘 보면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미적분을 안 하고 기하를 안 했더라도 확률과 통계에서 한 문제 더 맞히면 그까지 3점은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기웃기웃 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것을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빨리 2023 입시를 정리해 봤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번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딱 화면 하나만 더 보고 앞으로 제가 갈게요. 여러분 골치 아파도 참으세요. 빨리 갈 거니까. 중요한 걸 봐야 되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예. 이걸 제가 왜 강조하냐면 요것이 언제 거라고요? 작년 건데 올해도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눈을 부릅뜨고 보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주요 대학교 전형 공부의 변화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